자, C++ 개발자분들, 혹시 오늘도 세그 폴트 때문에 머리 아프셨나요? 아마 많이들 공감하실 텐데요. 오늘은 바로 그 고질적인 문제들을 해결해 줄 수도 있는 요즘 아주 핫한 언어죠? 러스트에 대해서 한번 C++ 개발자의 시선으로 훑어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아, 이 화면 정말 익숙하지 않으세요? Segmentation Fault, Core Dumped. 네, 우리를 밤새게 만들고 도대체 원인이 뭔지 몰라서 코드 여기저기에 프린트F를 심게 만들었던 바로 그 녀석입니다. 정말 지긋지긋하죠? 그런데 말이죠. 만약에 이 런타임 시한폭탄 같은 문제들을요, 아예 코드를 실행하기도 전에, 그러니까 컴파일하는 그 순간에 컴파일러가 딱 하고 다 잡아준다면 어떨 것 같으세요? 상상만 해도 좀 짜릿하지 않나요? 이게 바로 러스트가 우리에게 던지는 가장 강력한 제안입니다. 자, 그럼 이제 궁금해지죠? 아니, 어떻게 그게 가능한데 싶으실 거예요. 러스트가 대체 무슨 마법을 부리길래 이런 약속을 할 수 있는 건지 그 핵심 비밀들을 하나씩 까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메모리 관리부터 볼까요? C++에서는 우리가 정말 신경 써서 new 했으면 delete 해주고 그 짝을 맞춰줘야 하잖아요. 잠깐 실수하면 바로 메모리 누수나 댕글링 포인터 같은 문제가 터지고요. 근데 러스트는요, 소유권이라는 아주 독특하고 똑똑한 시스템을 도입했어요. 이걸로 컴파일러가 컴파일 타임에 이거 메모리 문제 생기겠는데? 싶은 코드는 아예 통과를 안 시켜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발자는 골치 아픈 메모리 관리에서 해방되는 거죠. 널 포인터, 이것도 정말 골치 아프죠. C++에는 널 포인터는 진짜 언제 어디서 터질지 모르는 지뢰 같은 존재잖아요. 근데 놀랍게도 러스트에는 널 자체가 없어요. 아예 없애버렸습니다. 대신에 옵션이라는 걸 쓰는데요. 이게 뭐냐면 값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다는 걸 타입으로 명확하게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개발자가 값이 없을 때를 깜빡하고 처리 안 하면 바로 컴파일 에러가 납니다. 런타임 크래시가 아니라요. 그리고 동시성 문제, 특히 데이터 경합. 와, 이거 한번 발생하면 디버깅하기 정말 힘들잖아요. 멀티스레드 환경에서요. C++에서는 이걸 잡으려고 온갖 노력을 다해야 하는데 러스트는 여기서도 그 똑똑한 소유권 시스템을 활용합니다. 여러 스레드가 동시에 같은 데이터에 막 접근하려고 하면 컴파일러가 그걸 딱 보고 어허, 안 돼, 이건 위험해 하면서 컴파일러 막아버려요. 정말 대단하죠. 자, 이런 언어 자체의 안전성도 정말 대단한데 사실 C++ 개발자들이 러스트를 접하고 와 하고 감탄하는 또 다른 포인트가 있습니다. 바로 카고라는 녀석이에요. C++로 프로젝트 하나 하려면 CMake 설정하고 라이브러리 필요하면 VCPK나 코난 같은 걸로 설치하고 빌드 스크립트 짜고 할 거 되게 많잖아요. 근데 카고는 이 모든 걸 그냥 하나로 합쳐놓은 거라고 보시면 돼요. 진짜 이건 써보면 압니다. 혁신 그 자체예요. 이론만 들으면 좀 감이 안 오실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시작하는 건 얼마나 쉬운데 직접 한번 보여드릴게요. 복잡한 툴체인 설정 같은 거 다 잊으셔도 좋습니다. 바로 헬로월드 찍어보러 가시죠. 우선 설치부터요. 러스트업이라는 게 있는데 그냥 터미널에 명령어 한 줄 딱 치면 끝납니다. 이걸로 컴파일러, 아까 말씀드린 카고, 표준 라이브러리까지 개발에 필요한 모든 게 한 방에 깔끔하게 설치돼요. 와, C++ 개발 환경 세팅하던 거 생각하면 정말 눈물나게 편하죠. 설치가 끝났어요? 그럼 프로젝트 만드는 건 더 쉬워요. 딱 3줄이면 됩니다. 먼저 카고 뉴로 프로젝트를 만들고요. 그 폴더로 들어간 다음에 카고 런 딱 치면 컴파일이랑 실행이 한 번에 끝나버립니다. 정말 이게 다예요. 보세요. 이렇게 헬로 월드가 바로 화면에 찍힙니다. 뭐 복잡하게 빌드 설정하고 그럴 필요 없이 프로젝트 생성부터 실행까지 물 흐르듯이 그냥 쭉 이어지죠. 근데 코드를 자세히 보시면 좀 신기한 게 있어요. 프린트 ln 뒤에 느낌표가 딱 붙어 있죠? C++ 하시던 분들은 저건 뭐지 싶으실 거예요. 저게 바로 러스트의 매크로라는 걸 알려주는 표시입니다. 근데 이건 C++의 그 위험한 전처리기 매크로랑은 차원이 달라요. 훨씬 안전하고 강력한 기능이고요. 저 매크로 덕분에 C의 printf처럼 다양한 인자를 편하게 넘길 수 있는 겁니다. 자, 지금까지는 러스트의 편리함과 안전성에 대해 봤는데요. 이제부터가 진짜입니다. 러스트를 배운다는 건요, 그냥 새로운 문법 하나 더 배우는 게 아니에요.
코드를 짜는 사고방식 자체를 바꾸는 경험에 가깝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예시가 바로 이거예요. 변수. C++에서는 변수를 선언하면 기본적으로 값을 바꿀 수 있잖아요. 못 바꾸게 하려면 우리가 콘스트를 일부러 붙여줘야 하고요. 근데 러스트는 완전히 반대입니다. 모든 변수는 기본적으로 불변, 즉 콘스트가 디폴트예요. 값을 바꾸고 싶으면 오히려 len 못이라고 나 이 변수 바꿀 거니까 알고 있어 라고 명시적으로 선언해줘야 합니다. 이런 사소한 것부터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철학이 보이는 거죠. 자, 그럼 여기서 C++ 개발자분들이 들으면 하실 만한 질문 하나 드려볼게요. 여러분, 포문이나 화일문 같은 반복문이 값을 리턴할 수 있다고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반복문이 끝난 결과를 어떤 변수에 바로 집어넣는 거죠. 네, 러스트에서는 그게 가능합니다. 왜냐면 러스트에서는 if문이나 반복문 같은 것들이 그냥 구문이 아니라 값을 반환하는 표현식이기 때문이에요. 여기 코드를 한번 보세요. let result는 loop 이렇게 되어 있죠? 루프문의 결과를 result 변수에 그냥 대입하고 있어요. 루프 안에서 카운터가 10이 되면 브레이크를 하는데 그냥 빠져나오는 게 아니라 카운터 곱하기 2, 즉 20이라는 값을 가지고 빠져나옵니다. 그래서 result에는 20이 담기게 되는 거죠. 정말 신기하죠? 이런 특징 덕분에 코드가 훨씬 더 깔끔해질 수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러스트에 대해 정말 숨가쁘게 달려왔는데요.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정리를 좀 해볼까요? 그래서 우리 C++ 개발자에게 러스트가 대체 왜 의미가 있는지 핵심만 딱딱 짚어보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러스트에 우리가 시간을 투자해볼 만한 이유는 아주 명확해요. 첫째, 그 지긋지긋한 메모리 문제와 동시성 버그를 컴파일러가 알아서 막아준다는 거, 이게 제일 크죠. 둘째, 러스트업이랑 카고 덕분에 프로젝트 설정하고 빌드하는 스트레스가 거의 제로에 가까워집니다. 개발 경험이 정말 쾌적해져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언어 설계 자체가 개발자가 더 안전하고 좋은 코드를 짜도록 계속 유도한다는 점. 이게 바로 러스트의 핵심 매력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이런 질문을 하나 던지면서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고성능을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위험을 감수해야 한다고 생각해 왔잖아요. 그런데 러스트는 아니, 안전하면서도 빠를 수 있어 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런 안전성에 기반한 언어가 앞으로 우리가 고성능 코드를 짜는 방식 자체를 근본적으로 뒤바꿀 수 있을까요? C++의 대안을 넘어 새로운 표준이 될 수 있을까요? 한 번쯤 깊이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 C++ 개발자라면 메모리 관리 정말 지긋지긋하시죠? 러스트라는 언어는 바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소유권이라는 아주 특별한 시스템을 들고 나왔습니다. 오늘 이걸 한번 제대로 파헤쳐보죠. 메모리 누수, 땡글링 포인터, 그리고 생각만 해도 머리 아픈 세그멘테이션 폴트. 이런 것들과 밤새 씨름해본 경험 다들 있으시죠? 만약 그렇다면 오늘 이야기는 정말 속이 뻥 뚫리는 사이다 같은 시간이 될 겁니다. 자, 러스트가 내놓은 아이디어가 정말 대단한데요. 만약에 코드가 실행되기도 전에, 그러니까 컴파일을 하는 그 순간에 이런 메모리 오류를 몽땅 잡아낼 수 있다면 어떨까 하는 거죠.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지금부터 그 비밀을 하나씩 풀어보겠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우리가 왜 이 고생을 하고 있는지, 그러니까 C++의 메모리 문제가 구체적으로 어떤 건지 잠깐만 짚고 넘어가 볼게요. 다들 잘 아시는 내용이겠지만요. 보시는 것처럼 new 해놓고 딜리트 까먹어서 생기는 메모리 누수, 이미 해제된 메모리를 가리키는 댕글링 포인터, 2번 딜리트해서 힙이 꼬여버리는 문제, 이런 실수들 하나하나가 결국 그 무시무시한 세그멘테이션 폴트로 이루어지잖아요. C++에서는 이 모든 걸 프로그래머가 직접 아주 세심하게 챙겨야죠. 이게 정말 강력한 기능이긴 한데 실제 사람이 하는 일이라 실수가 없을 수가 없어요. 자, 그렇다면 러스트는 이 골치 아픈 문제를 어떻게 풀었을까요? 정답은 바로 소유권, 이 오너십이라는 아주 독특하고 강력한 컨셉에 있습니다. 말 그대로 컴파일러가 든든한 안전망이 되어주는 거죠. 이 소유권 시스템은요, 딱 3가지 규칙만 기억하시면 돼요. 첫째, 모든 값에는 주인, 즉 소유자가 있다. 둘째, 그 주인은 한 번에 딱 한 명만 존재할 수 있다. 그리고 셋째, 주인이 사라지면, 그러니까 스코프를 벗어나면 값도 같이 사라진다.
어때요? 규칙 자체는 되게 간단해 보이죠? 근데 이 간단한 규칙들을 컴파일러가 아주 엄격하게 지키도록 만들기 때문에 러스트의 그 강력한 메모리 안전성이 탄생하는 겁니다. 특히 이 세 번째 규칙이 핵심인데요. 변수가 유효한 범위를 스코프라고 하잖아요. 그 스코프가 끝나면 소유자 변수가 사라지고 러스트가 알아서 자동으로 메모리를 착착 정리해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직접 딜리트를 부를 일이 아예 없어진다는 거죠. 메모리의 생명주기가 변수의 스코프랑 완전히 똑같이 움직이는 거예요. 자, 그럼 이 소유권 규칙 때문에 C++과는 아주 근본적으로 달라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데이터를 할당할 때의 동작인데요. 이걸 이해하는 게 정말 중요해요. C++에서는 S2 S1 하면 어떻게 되죠? S1의 데이터가 통째로 복사돼서 S2라는 새로운 변수가 생기죠. S1도 S2도 둘 다 유효하고요. 근데 러스트는 다릅니다. let S2는 S1을 하면 복사되는 게 아니라 S1이 가지고 있던 데이터의 소유권이 S2에게로 그냥 휙 넘어갑니다. 이게 바로 이동, 무브예요. 그리고 중요한 건 소유권을 넘겨준 S1은 이제 더 이상 쓸 수 없는 무효한 변수가 되어버립니다. 왜냐고요? 소유자는 오직 하나라는 규칙 때문이죠. 덕분에 불필요하고 비싼 복사를 막을 수 있는 거고요. 물론 예외는 있습니다. 모든 걸 다 이동시키면 불편하잖아요. 숫자나 불리언 값처럼 아주 단순하고 크기가 작은 데이터들은 굳이 소유권을 옮길 필요 없이 그냥 쓱 복사해서 씁니다. 이런 애들은 스택에 저장되니까 복사하는 비용이 거의 없거든요. 이런 타입을 탑피트레이트를 구현했다고 말해요. 자, 여기서 질문이 생기죠. 소유권이 이동해버리면 어떤 함수의 값을 잠깐 넘겨서 읽기만 하고 싶은데 그럴 때마다 소유권을 넘겨주고 다시 돌려받고 너무 번거롭잖아요. 그래서 나온 개념이 바로 빌리기, 즉 borrowing입니다. 이게 바로 C++의 포인터랑 비슷한 개념의 참조인데요. AND 기호를 써서 만들어요. 소유권을 넘기는 대신 잠깐만 좀 빌려 쓸게 하고 데이터의 주소만 알려주는 거죠. 그런데 C++ 포인터랑 결정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러스트의 참조는 컴파일러가 얘는 절대로 댕글링 포인터가 될 수 없어 하고 보증을 서준다는 점이에요. 정말 대단하죠? 빌리는데도 규칙이 있어요. 첫 번째, 그냥 읽기만 할 거라면, 즉 불변 참조라면 여러 명이 동시에 빌려가도 괜찮습니다. 생각해보세요. 한 권의 책을 여러 사람이 동시에 읽는 건 아무 문제 없잖아요. 그거랑 똑같아요. 하지만 만약 누군가가 그 데이터를 고치려고 한다면, 즉 가변 참조 and mute를 원한다면 얘기가 달라집니다. 이때는 딱 한 명만 빌려갈 수 있어요. 왜냐하면 여러 명의 동시에 한 데이터에 막 뭔가를 쓰려고 하면 데이터가 엉망진창이 되겠죠? 이런 데이터 경쟁을 막기 위한 아주 중요한 규칙입니다. 자, 이 표를 보시면 한눈에 정리가 되죠? 읽기 전용 참조는 여러 개 있어도 오케이. 하지만 누군가 쓰기 가능한 참조를 가지고 있다면 다른 누구도 심지어 읽기 전용 참조조차도 접근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쓰기 참조가 2개 이상인 건 당연히 안 되고요. 핵심은 이거예요. 여러 명의 독자 혹은 단 한 명의 작성자, 둘 중 하나만 선택해야 합니다. 동시에 둘 다는 절대 안 돼요. 와, 규칙이 꽤 깐깐하죠? 그럼 이 복잡한 규칙들을 도대체 누가 다 검사하고 지키도록 할까요? 우리가 코딩하면서 일일이 신경 써야 할까요? 아닙니다. 런타임의 에러가 빵 터지는 것도 아니에요. 바로 이 친구, 빌림 검사기, 영어로는 borrow checker가 그 역할을 합니다. 러스트 컴파일러 안에 살고 있는 아주 깐깐한 감독관 같은 녀석이죠. 이 빌림 검사기가 우리의 코드를 맨눈으로 샅샅이 훑어서 방금 말한 소유권이나 빌림 규칙을 단 하나라도 어기면 가차없이 컴파일 불가를 외칩니다. 즉, 버그가 될 만한 코드는 아예 세상에 태어나지도 못하게 막아버리는 거예요. 자, 그럼 정리해볼까요? 이 소유권 시스템 덕분에 우리는 뭘 얻게 될까요? 첫째, new, delete 같은 귀찮은 수동 메모리 관리가 필요 없어지죠. 둘째, 데이터는 기본적으로 복사 대신 이동하니까 효율적이고요. 셋째, 참조를 통해 안전하게 데이터를 빌려 쓸 수 있습니다. 넷째, 멀티스레딩 환경의 악몽인 데이터 경쟁을 컴파일러가 막아줍니다. 이 모든 걸 종합하면 결국 메모리 안전성 보장이라는 엄청난 선물을 받게 되는 겁니다. 버그가 될 만한 코드는 애초에 만들어지질 않는 거죠. C++ 개발자에게 러스트의 소유권 시스템은 처음엔 좀 답답하고 깐깐하게 느껴질 수 있어요. 컴파일러랑 싸우는 기분도 들고요. 하지만 이 깐깐함에 익숙해지는 순간
우리는 C++와 맞먹는 성능을 내면서도 메모리 버그라는 아주 큰 걱정거리 하나를 완전히 덜어낼 수 있게 됩니다. 코드를 실행하기도 전에 버그의 한 종류를 완전히 박멸할 수 있다니 정말 매력적이지 않나요?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